보건의학 관계법규 요약입니다. 1.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이다. 2. 간호사의 임무입니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한다. 의사와 협력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한다.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를 평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주의사항은 진료는 하면 안 된다. 진료 보조는 가능하다. 간호사가 조산사 업무를 하려면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하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1. 약국시설 아니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 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한의사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다. 의사만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진료기록부 보종이관입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의 보종이관은 10년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 환자명부, 소견서의 보종기간은 5년, 진단서의 보종기간은 3년, 처방전의 보종기간 2년입니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등에 관한 상황 신고는 3년마다,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면허를 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이다. 응급환자에게는 수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5번 보수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입니다. 미이수시 의사는 70만 원, 조산사 간호사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교육 면제자는 전공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입니다. 보수교육 유예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보수교육 주관기관은 각 협회 중앙회의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각 협회 중앙회,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대학 대학원 및 그 부속 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다. 6.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입니다.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 300병상인 경우 갖추어야 할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다. 3. 300병상 초과할 경우 갖추어야 할 진료 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이다. 종합병원 간호사 정원 계산 공식입니다. 종합병원 간호사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다.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태아의 성감별 공지 가능은 임신 32주 이상이다. 7.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형사범, 면허대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 국가시험 부정행위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 사유는 아니다. 로 면허를 대여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영구히 재교부를 받을 수 없음. 다음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입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 진료기록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자에 수정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단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 환자에게 설명 의무 안 하거나 서면 동의 안 받은 경우 진료기록부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친족 또는 환자 법정 대리인을 포함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 행방불명, 중증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다. 환자의 배우자가 요청하는 환자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의 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입니다. 1. 건강보험 가입 및 관리. 2. 건강보험급여 및 요양급여, 관리 및 지급 20년 출제. 3. 건강보험 혜택 및 보험료 정책 운영. 4. 의료서비스 품질 평가 및 통합 지원.
5. 건강보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6.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입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우부상 우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입니다.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입니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 제1항제 2호 과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입니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요양비, 요양급여의 구분 문제입니다.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진찰검사, 약제 치료제로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하여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선별급여는 요양급여에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면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방문 요양급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비입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부가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입니다. 출산 장려비는 출산 축하금, 출산 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비급여 대상입니다.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예, 단순 피로, 주근깨. 2. 신체의 필수 기능가에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예, 쌍꺼풀 수술, 치과 교정. 3.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가격 등을 평가.
의료기관의 수급 능력, 서비스 품질, 의료 행위 패턴 등을 평가 의료 서비스의 비용 구조와 동향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의료 비용 관리를 지원. 다음은 요양병원 입원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장기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입원하실 수 있다. 다음은 가정간호의 범위입니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해당 환자와 동거인에게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종합병원 의사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진단 사실을 소속 종합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 환자 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성균 관리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리고 치료제 유백신 등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으로부터 얻은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역학조사를 한다. 고위험병원체에 반입 허가를 한다. 다음은 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일입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으로부터 얻은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기관, 단체, 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역학조사를 한다.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할 일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를 받으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감염병 환자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감염병 필수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 뇌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 별 감시기간입니다. MERS 14일, 콜레라는 5일, 패스트는 6일, 황결은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는 10일,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은 10일,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는 14일, 에볼라 바이러스 병은 21일, 신종 인플루엔자는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입니다. 폴리오의 최대 잠복기는 21일입니다. 감염병 급수입니다.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합니다.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두창, 패스트 중증급 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딥테리아입니다.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 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제, 우엔기,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H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혼결,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 알규, NB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 종 CRE, 감염증 2형 간염입니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 치료, 입원시킬 수 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제, 우엔기, A형 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상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대상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진단한 의사의 조치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입니다.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 종사자는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해야 한다.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입국 1개월 전에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거나 입국 후 72시간 내에 검진받아야 한다. 지역보건법, 상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목적입니다. 시우도지사 또는 시장 우군수유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기 유당이 공급 대책, 인력 우조직 우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 체계 구성 방안, 지역 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 상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입니다.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다음은 총괄보건소의 지정입니다. 총괄보건소를 정하는 방식은 지방정부나 해당 시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소 추가 설치입니다.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 군, 구에 한 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한다. 다만 시, 군, 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시유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될 수 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의 건강검진입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은 담뱃값 포장지에 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 경고그림, 월 건강경고문구, 무타르 흡입량 경고문구, 우 발암 성물질, 금연상담 전화 전화번호를 표기하고 24개월마다 정기 고시한다. 관련, 파이프 담배, 엽관련, 강연, 냄새 맡는 담배에 10종의 경고 그림 문구를 적용한다. 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간감,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 사망, 치아변색입니다.
발암성 물질에는 나프티라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입니다. 다음은 담배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입니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2. 정기간 행물,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사회 우문화 유음악 우체육 등의 행사,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치과의사입니다. 1. 마약류 관리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유수수, 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이다. 2.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 의사, 유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치료보호기관 의사는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여할 수 있다. 다음은 마약 사용의 금지 예외사항입니다.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치료보호기관에서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해 중독 여부입니다.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진료 내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상 혈액권의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항목입니다.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혈액에 대한 ALT 검사, B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 매독 검사, 후천 성면역 결핍증 검사,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혈액관리법 상 부적격 혈액의 처리입니다.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적격 혈액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다음은 혈액관리법상 체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 수혈부작용 및 체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 과정에서 혈액권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소득 6. 위자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말기 환자란 암, 후천 성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